또 하나가 제가 요즘 어디 가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저출산과 인구 소멸이고, 이거는 뭐 오늘 또 1분기 출산율이 발표가 됐는데 0.81이고 사상 또 최저고, 저출산과 인구 소멸 이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경제가 발전을 해가지고 좀 잘 살게 되고 나면 이 저출산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이 출산율만큼 저렇게 극심하게 낮은 출산율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여러분 보신 대로 무지 빠르게 성장했다가 무지 빠르게 내려오는 이런 경제에다가 인구가 무지 빠르게 인구가 늘었다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그냥 대한민국 인구의 한 사람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이렇게 대한민국 인구로 잡히는 겁니다. 0.78명이라는 건 작년에 합계 출산율,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가 합계 출산율인데, 저 0.78이라는 숫자를 작년에 기록했고 올해는 저보다 이제 더 낮아진 겁니다. 인구가 유지되는 출산율은 2.1명입니다. 2.1명. 근데 0.78명이라는 거는 저 속도로 가면 뭐 외국에 국내에 많은 그냥 사람들이 이대로 가면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인구가 없어가지고 사라지는구나 라고 그냥 요즘은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거기다가 오른쪽 26명은 뭐냐 하면요, 26명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10만 명 중에 매년 26명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걸 26명이라는 명으로 단위를 하지만 저걸 자살률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 26명이라는 숫자는요, OECD 국가가 그 어지간히 중진국 이상 선진국이 된 나라들의 클럽이 OECD고, 요즘은 이제 회원국이 많이 늘었는데요. 한 38개 정도 나라가 되는데, 여러분이 아마 아는 좀 잘 살고 힘 있는 나라들은 다 OECD 회원국이죠. OECD 국가 중에 우리는 압도적으로 자살률이 1위입니다. OECD 평균이 11명 정도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뭐 튀르키예 같은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낮아요. 10만 명당 한 4명밖에 안 되고요. 그리스 같은 나라가 굉장히 낮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저성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 왜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자살률이 저렇게 높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자살률이 0세부터 10세, 10세부터 20세 이렇게 연령대별로 쭉 보면요, 20대부터 한 60대까지는 저 26명의 평균에서 좀 오락가락합니다. 한 20명하고 30명 사이인데요, 70대, 80대가 되면 자살률이 40명, 6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분명히 다른 고민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도 있지만 경제적인 고통, 빈곤 때문에 자기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에서 최악이라는 거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는 거고요.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자살률이 2배는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자살하는 사람은 OECD에서 압도적으로 1인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고, 자살률이 줄어는 들지만 그렇게 개선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게 1970년에 100만 명이 넘었고요. 그때는 합계 출산율이 4.53, 여성 한 명당 4.53명의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평균적으로 그게 급격히 줄어들어서 저거는 2022년 0.78이고요. 작년에는 24만 9천 명, 25만 명이 태어났으니까 딱 52년 전에 비해서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4분의 1로 줄어들었고요.
이 출산율을 비교를 여러분들 해보시면 이스라엘 같은 나라, 멕시코,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제일 높고요. 남미 국가들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쭉 가고 OECD 평균이 작년의 경우에 1.59명, 1.6명의 선입니다. 우리는 0.84라는 저거는 벌써 재작년 비교하기 위해서 재작년 통계고 작년에 그러니까 2020년 통계고요. 2021년에는 0.81, 2022년에 0.78로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뭐 인구가 좀 줄어들면 좋지 않나. 인구 이것도 마저 설명하고 빨리 지나갈게요. 왼쪽에는 1960년에 저때 인구가 한 2,500만 명이었는데요. 2020년에 인구가 제일 많았습니다. 5,180만 명 정도요. 2070년에는 줄어들면서 인구 구조가 저렇게 거꾸로 역삼각형으로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부양비라는 겁니다. 15세부터 64세의 사람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 생산 연령 인구라고 그럽니다. 그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15세 미만의 아이들과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얼마나 부양해야 되느냐인데 아주 옛날에 1960년대는 생산 100명의 생산 가능 인구가 77명의 아이들과 5명의 어른을 부양을 했는데 이게 2022년에 와서는 총 부양비는 낮아져 가지고 총 부양비는 39인데 어른은 65세 이상은 22, 아이는 17 이렇게 줄어들었고 2070년에 가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어른을 101명을 부양을 하고 아이들을 16명 부양한다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2070년이면 50년, 47년 후니까 여러분은 그때 되면 아마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은퇴를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30대, 40대, 50대 사람이 제일 활발하게 살아갈 그 시간대에 여러분들은 갈수록 더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부양을 하려면. 그게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는데 이게 얼마나 드라마틱한 변화만 하면요. 2020년과 2070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기 핑크로 된 글씨는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이고요. 그냥 화이트는 그냥 중립적인 전망입니다. 2020년에 5,184만 명인데 2070년에 3,766만 명이면 그냥 빼시면 1,400만 명 넘는 인구가 50년 안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도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360만 정도입니다.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제일 많이 사는 하나의 광역단체인데 경기도 전체 인구가 1,360만인데 이 기간 동안에 경기도만한 인구가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비관적인 전망이 실현이 된다면 2천만 명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합친 인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저출산이 인구 소멸이 무슨 문제냐. 사람 좀 없어지면 그러면 이제 아이들도 전부 다 대학 입시도 인서울하고 서울대도 더 가기 좋고 경쟁도 덜 치열하고 그다음에 취직 걱정도 덜 하고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요. 여러분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며칠 전에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요양원으로 변해가지고 내가 지금 늙어가지고 그 초등학교에 내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그게 요양원으로 변해버려가지고 그 요양원을 내가 다시 다니게 됐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요. 어린이집부터 산부인과, 소아과, 요즘 소아과 새벽 4시에 오픈런 한다고 아이를 있으면 병원이 소아과가 없어서 소아과 찾아서 멀리 가가지고 새벽부터 줄 서가 기다리고 소아과 의사한테 겨우 가는 왜 소아과가 없어지느냐? 소아는 환자를 상대하기 굉장히 까다로운데 소아에 대한 건강보험이나 수가도 낮고 소아과 의사는 굉장히 힘들고 이러니까 전부 다 그냥 성형외과하고 피부과하고 안과하고 이러지 소아과 의사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소아과 없어지고 산부인과 없어지고 어린이집 없어지고 유치원 없어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없어지고요. 여러분은 지금 서울의 연세대의 신촌 중심에 연세대에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 지방에 가보십시오. 지방에 국도를 타고 쭉 가다 보면 지방에 큰 건물 있는 건 대부분 보면 지방에 있는 일반 대학 아니면 전문대입니다. 여러분 전라남도에 경상북도에 경상남도에 지금 수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있고 대학이 문 닫으니까 그 앞에 PC방하고 호프집하고 카페 하던 식당 사장님들 원룸하는 집주인들 다 문 닫습니다. 경제라는 거는 다 맞물려 돌아가고 돈도 돌아가는 게 핏줄이 돌아가는 게 경제인데 축소가 되기 시작하면 일단 일자리부터 없어집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축소가 돼서 좋아지는 거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출산의 재앙이 왔는데 거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롤스 이야기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한 이 양극화 불평등 이 문제는 갈수록 심해져서 지금은 여기는 이제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자녀를 공부를 시켜가지고 학원 열심히 보내고 사교육비 엄청나게 지출해가지고 열심히 보내가지고 하는 이게 우리 사회에 굉장히 무슨 뭐 고책화가 돼가지고 부모가 잘 살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녀가 좋은 대학 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그게 신분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다리는 끊긴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이